2020년 11월 23일 오늘요. 일본 대사를 주일 대사 일본통 강창일 전 의원 내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강창일 전 의원이 여러분 일본통일까요? 강창일 전 의원이 일본통이다. 이게 조금 좀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왜냐면요 여러분, 강창일 전 의원이 했었던 행적을 한번 봐야 되는데, 친일파 군사 구테타 주역 현충원 안장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거나, 그리고 파모법, 친일파 귀신의 애국선열 좌정 못한다, 일본 식민주의 역사학 비판 토론회 이런 거 연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했었던 분을 말이죠. 이런 분을 일본 대사에 임명한다? 저는 이게 지금 일본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호불호는 갈릴 수 있지만 말이죠. 그 나라를 적대적인 이런 거를 한 사람을 그냥 임명을 해버린다? 글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사를 보냈는데 상대 국가한테 이거는 싸우자도 아니고, 저는 싸우겠자도 아닌가, 싸우겠다는 이런 뜻일까요 이게? 저는 요런 식의 인사는 적합한 인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일본 대사면 일본하고의 관계를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을 보내야지, 얼마 전까지요 뭐 이렇게 해서 친일파 군사 구테타 주역은 현충원 안장 안 된다 이러면서 일본에 대한 어그로를 친일파 파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던 역사학자를 일본에 보내면 일본은 아그레망을 줄까요? 이건 외교적 결례 아닐까 싶은데. 외교적 결례죠.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체크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체크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중국이 반도체 굴기에 실패했는데, 중국이 반도체 굴기에 실패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이 우리한테 화이트리스트 하면서 포토레지스트 있죠. 포토레지스트 중국에 공급 안 했거든요. 중국이 메모리 생산에 실패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이거 리포트에서 이런 내용까지 들어가 있네. 리포트 하나에 뭐 몇백만 원짜리 리포트는 못 봤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반도체 굴기에 170원 쏟아붓고도 중 메모리 반도체 0%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본이 얘네들한테 협조를 안 했어요. 반도체 무역 적자가 지난해 250조 원까지 커졌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은요 여러분, 중국의 수출 1위가 컴퓨터, 전산기기, 2위가 휴대폰입니다. 이게 아까 낮에 라이브로 한번 했었던 건데요, 아침이었군요. 중국은 컴퓨터와 전자기기, 핸드폰 팔아서 무역 흑자를 내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컴퓨터하고 전자기기, 휴대폰을 만들기 위해서 부품인 반도체를 사오기 때문에 수입량 1위가 반도체입니다. 근데 그 반도체를 자기네들이 국산화해서, 소부장이죠 일명 중국 입장에선 그거를 반도체를 자기네들 국산화해가지고 나가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중국이 반도체를 국산화하면 어느 나라가 작살납니까? 우리가 작살나는 거죠. 그렇죠? 국제적 분업 구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국제적 분업 구조에서 우리가 고리에서
그 경쟁, 그 중국이 우리하고 어떤 관계인지를 봐야 돼요. 중국은 우리의 물건을 사가면서도 이 반도체 자기네들이 사고야 말겠어. 라고 하는 입장인 나라란 말이죠. 근데 중국이 170조 투자해서 반도체 굴기를 하려고 하는 걸 꺾어버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하고 일본이 기술 공급과 원자재 공급을 안 했다는 거죠. 정치는 뭐 동맹은 외교 안보는 미국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때다. 내부에서 다 돌리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번에 이제 그 화이트리스트 사건이 안보적으로 믿을 수 없는 나라에 대해서 한번 우리나라 그래놓고서 화이트리스트 검토한다고 해놓고서 우리한테 공급 안 하지 않았잖아요. 공급 안 하지 않았는데 일본이 중국한테는 포트리스트는 니네 이상해. 군사적으로 쓰는 것 같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 170,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기 한번 더 볼까요? 이 1조 위안 170조 원을 투자해 2020년 반도체 자금률 40%, 2025년 70%를 단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중국한테 흑자내는 거 확 작살나는 거죠.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현실은 초라하다. 자금률 15.6, 지금이 2020년인데 목표가 40%였는데 목표가 15.6, 그리고 2017년대 15%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적자는 이렇게 254조 반도체에서 이렇게 적자를 냈고, 그리고 16일에는 칭화윤희가 만기가 돌아온 13억 위안 규모의 회사채를 상환하지 못했고 AAA 회사가 양지 메모리 등을 자회사로 하고 있는데 디폴트에 빠졌다. 낸드 프레시, 창신 메모리, 푸젠지나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양산했는데 시장엔 제품이 없어. 모럴 해저드 이렇게 돼 있고, 거기다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이 큰일 났다고. 큰일 난 게 뭐냐면 지금 마이크론이 일본 업체 도시바하고 이쪽 낸드프레시 쪽 인수를 하고 하더니 지금 마이크론이 갑자기 그냥 뒤따라오던 존재에서 앞으로 치고 나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낸드프레시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점점,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분업해서 반도체 메모리 생산해서 대한민국이 이때까지 되게 치킨 게임을 해오면서 자리를 잡은 대한민국은 반도체 생산 국가, 그리고 다른 나라가 대한민국을 메모리 반도체에서 따라잡기 위해서 이 치킨 게임상 끝났어라고 돼 있던 판을 다시 흔드는 거, 이거 그냥 경제적인 논리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것도 되게, 외교적인 것도 되게 크게 작용을 한다. 한국이 과연 믿을 수 있는 나라인가? 라는 물음표가 쳐지면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 국가에서 아웃될 수도 있는 거란 얘기죠. EUV 장비 같은 것도 네덜란드에서 EUV 장비 중국으로도 못 들어가게 하고요. 미국이 EUV 장비라는 게 네덜란드 ASML에서 생산하는 반도체 생산 차기 더 양산을 하는 데 있어서 3나노 되게 중요한 생산 기계를, 네덜란드에서 생산하는 그 기계를 중국이 사가려고 했는데 계약금까지 물어주면서 네덜란드가 수입을 안 했죠. 미국이 레이저 기술이 미국 기술인데 니네 이거 중국에다 팔면 니네 이거 못 만들게 할게요 라고 미국이 협박을 하니까 네덜란드 업체가 중국에다 안 팔아하고 계약금도 물어줬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요, 그냥 얘네들이 돈 170조 꾸러받고 도약하려고 하는 걸 미국 형님들하고 일본 행님자 붙어지긴 그렇고, 아무튼 거기에 의해서 지금 중국이 좌절을 한 거라고요. 우리한테 은인이야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요새 너무 다들 관심이 다 빠졌는데, 요새는 부동산에 관심이 쭉 있는데, 그 부동산이 가격이 오르는 것도, 또 우리나라에서 폭탄이 꺼지지 않는 것도 여러분 이게 이만큼 버텨주니까, 반도체나 이런 게서 무역 수지가 버텨주니까 부동산 거품이 안 빠지는 거지.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무너지면, 반도체 위상이 세계 시장에서 무너져 내리면 우리나라 부동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관심이 많지만 지금 그나마 이 나라가 이만큼 살게 버텨주는 중액은, 대한민국의 특산물은 반도체니까요, 여러분. 반도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대한민국?
뭐 자산 기타 등등 막 무역 적자나기 시작하고 경상수지 적자나기 시작하면 대한민국 여러분 자산가치 빠지는 거는 생각하기도 끔찍하네. 일단 이런 거 대한민국에서 반도체는 여러분 반도체는 목숨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반도체 관련 뉴스는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목줄인 반도체를 중국이 끊어버리려고 하고 있다.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 좋아서 사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말고 딴 데서 반도체 사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에서 지금 전자기기하고 휴대폰을 뭐 중국 업체가 세계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데 이게 다른 나라로 이동할 수도 있는 문제고요. 미국이 소비 시장에서 중국을 끊어버리면 전자기기 휴대폰을 중국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전자기기 컴퓨터 만들 수도 있고요. 핸드폰 만들 수도 있고요. 문제는 가격이 문제겠죠.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주세요.